첫 번째, 샤워를 했느냐 스스로. 두 번째, 전이가 있었느냐. 안녕하세요, 허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복을 입고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재판을 가기 때문에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일같이 밤을 새서 서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도 썩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 눈에서 혹시 다크서클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잘 찾아주시면은 다크서클을 찾아주시는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투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아시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헌법에 보면 또 잘 없어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보시면은 307조에 증거재판주의가 있고요. 이 증거재판주의에는 이제 사실의 인정은 증거로 하여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 없는 경우에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오늘 미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는 것은 바로 이 규정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단은 요새 보시면은 그 미투 사건이 막 이제 문제가 되면서 재판에서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유죄 판결도 나고, 심지어는 법정 구속도 되는 곰탕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안모 지사님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그 양모 아가씨 사건, 그것들을 보시면은 이게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유죄가 인정되는 게 맞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저희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아니 그러면은 어디까지 그 확신, 그 합리적 의심을 흔들어줘야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최근에 그 몇몇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어떤 개념, 그런 것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으로서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합리적 의심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 또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우려가 되는데요. 합리적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게 맞는데, 공명심이라든지 공명심이라고 하면은 그분들 좀 반발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얘는 유죄를 줘야겠다는 어떤 마음의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런 것들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은밀한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3자, 어떤 목격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럼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전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그 성폭행이 아님을 인정하기 위한 어떤 아주 옛날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었어요. 첫 번째, 샤워를 했느냐 스스로. 두 번째, 전이가 있었느냐. 세 번째, 삽입시 저항이 있었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우스갯소리는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버렸고, 그 전후 과정까지도 굉장히 이제 스무스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감수성으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저희가 배웠던 법률적인 어떤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럴 것이 또 이제 여성 법조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피해자 여성분의 사건을 맡았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질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형사사법 체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 이 불확실한 개념을 갖다가 합리적 의심을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법원에 계신 분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자체가 목적이 판사님들 이렇게 해주세요가 약간의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녹음이라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조심조심하는 우리, 저도 이제 그런 사건을 맡게 되고, 또한 여성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럴 때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저도 항상 고민이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버닝썬 같은 데 가셔서 물뽕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어휘와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항상 연애에 임하시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성인지 감수성으로 내가 빨간 줄이 그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